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뉴스에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분명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야, 만기가 연장됐다더라, 아니면은 상환유예 조치가 더 길어졌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결론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소상공인 대출이 있으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며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뉴스에 4시간 전이었어요. 사실 공문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오후에 나오는 바람에 기사들도 이제 오후부터 막 송출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중기 소상공인 79조 원 대출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돼도 거치 1년에 5년 분할 상환 가능하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마치 소상공인 대출, 모든 대출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끝나도 최장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 오해하신다고요. 야, 이거 나 되나보다. 이자 상환 1년 거치 기간 더 사실상 추가 유예. 마치 나도 되는 것 마냥 사실 오해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공문 보면서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피가 잘못됐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명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보시면 늦게 나왔어요. 이게 공문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뉴스도 이제 늦게 오후부터 막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그 금융위 부위원장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률 상황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아니면은 공문을 보더라도 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게 아니잖아요. 상황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은 모르니까 이게 마치 새롭게 뭔가 나온 것 마냥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사실. 아니, 공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게 아니라 상황 점검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점검했냐 그러면 만기 연장 차주, 그죠? 만기 연장 되죠? 현재 그 소상공인 대출 잔액의 92%인데요. 이게 만기 연장 상환유예 했던 전체 금액의 대부분의 만기 연장이라는 거죠. 이 만기 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이 계속된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3년 만기 연장 되는 거. 그래서 2025년 9월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더 추가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상환유예 차주 가볼게요. 자,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있죠. 자, 상환유예 차주는요, 지원 금액의 6%는 원금 유예이고요. 2% 부분은 이제 이자 유예였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런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약서 98% 작성했고요.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이렇게 언론들이 또한 이렇게 떠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또 유튜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상환유예 60개월 분할 상환 가능하대. 야, 거치기간 더 부여한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과 자율협약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60개월 분할 상환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알려지면은 모든 소상공인들의 그 상환유예가 다 60개월 분할 상환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푼 기대를 하다가 이 실망감이 깨지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나 상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대출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갖고 계신 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 태반이실 겁니다. 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 조치는요,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4월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됐어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그 뜻은 뭐예요? 코로나 있기 전에 있는 대출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당장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환이 돌아오고 만기 연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거를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계속 해준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코로나 있고 나서 받은 대출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았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왜 나는 뉴스에 보면은 뭐 소상공인 만기 연장 해준다, 상환유 해준다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야 니네 뭐 만기 연장 상환유예 다 해준다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그 당시에 이제는 이게 6개월 단위로 연장했던 게 계속적으로 이어왔어요. 이어오다가 2020년 9월에 5차 연장 시 발표한 게 뭐냐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줬던 연착륙 지원방안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소개했었죠. 이 금융권 자율 협약이에요. 팩트는요. 금융권 자율 협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권과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만나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이 있는 분이 계시는 건데 거치 기간을 또 새롭게 1년 동안 거치 기간을 더 새롭게 부여받은 분이 계시는 건데 이게 마치 모든 소상공인들이 60개월 분할 상환 되는 것처럼 이제 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자율협약에 의해서 몇몇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자율협약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마치 전체 소상공인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공문 자체가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그냥 상황 점검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고서 와 뭔가 새로운 걸 발표했나 보다. 드디어 이제는 막 어려우니까 당장 9월에 만기 돌아오고 상환유예 돌아오니까 9월에 이번 연도 9월에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정부가 새롭게 뭘 발표를 했나 하고선 봤는데 기사 읽었는데 뭐가 이상해. 저는 아니까 뭐야 기대했던 그 내용이 아니네 해서 공문을 봤어요. 역시나 아니었던 거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2022년 9월 27일에 발표된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라,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 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상환 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이 카피를 가지고 이제는 언론사가 보도를 한 거죠. 상환 계획서에 따라 이게 뭐냐면 이번 연도 3월까지 이 상환유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환유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주지 않았어요. 상환 계획서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당신 그럼 이거 어떻게 상환할 건데? 라고 상환 계획서를 받았어요. 이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일부분이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만 열어둔 겁니다. 기간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 상환 계획서에 그 정도로 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몇몇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상환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보세요. 협의하여 거치기간 1년, 분할상환 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공문에 나온 내용이 팩트예요. 협의에 의하여. 협의가 안 되신 분들 많아요. 더 이상 안 돼 이런 분도 있어요. 당장 이번 연도 9월에 갚아 이런 분도 있어요. 상환 유예 종료야. 이제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뉴스에 막 나오는 거요.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팩트는 협의에 의하여 분할상환 거치기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여정님, 제가 만기 연장과 이 상환유예라는 개념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신 분도 있어요. 만기 연장은 뭐예요? 만기 연장은 대출의 만기가 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상환유예는 뭐예요? 상환유예. 여기 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상환유예는요.
그러니까 상환이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갚아야 되는 거를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예라는 게 탕감이 아니에요. 갚지 마, 이게 아닙니다. 갚아야 될 거를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걸 갚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환유예 이러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이런 게 억울한 거예요. 마치 탕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유예예요. 갚아야 돼요. 밀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원금, 근데 상환유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 상환유예가 있고요. 이자 상환유예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유예는 뭐냐면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금액, 그쵸? 원리금을 분할 상환합니다.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계속 납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원금 상환유예입니다. 원금 상환유예 받으신 분들은 뭐예요? 이자는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금만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자 상환유예는 뭘 얘기하느냐? 만기 일시 상환이 있어요. 코로나 대출 중에서 코로나 대출이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 중에서 만기 일시 상환 상품이 있어요. 이런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유예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밀어주는 겁니다. 원금도 밀어주고 이자도 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자 상환 유예 받으신 분들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이죠. 사실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원금도 이자도 유예해 줬던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상환 유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요. 언제? 9월에. 이게 9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자만 납부하셨던 분들, 원금 유예받았던 분들,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유예받았던 분들이 언제요? 9월에 도래하는 거고요. 이게 연장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9월에 갚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왜? 자율협의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가 않을 겁니다. 협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은행에서 갚으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여정님께서 내 답답함을 아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신문 보면 무조건 뭐 다 도와주는 줄. 진짜 소상공인들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게 여러분은 오죽할까. 나는 뭐 신문 보면은 뭐 다 유예고 뭐가 만기 상환이고 근데 나는 왜 이거 지금 당장 은행에선 갚으라고 그러지? 이럴 것 같단 말이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자, 보세요.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액 중, 자, 상환유예 지원액이요. 자, 상환유예 지역에는 8%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을 했었잖아요. 이게 전체 중에서 92%가 만기 연장이었고요. 상환유예가 8% 수준이었어요.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보세요. 그 중에서 원금 상환유예가 그 중에서 이제 8% 되는 거고, 이자 상환이 그 중에서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냥, 전체 중에서 아무튼 이 상환유예가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환유예가 8% 수준이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율협의입니다.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아까 했던 얘기네요. 저렇게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냐면, 보세요. 상환계획서 작성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상환계획서 작성합니다. 은행에서 이제 자율협약이다 보니까, 이제 상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상환계획서 작성을, 아까 공문 보면은 98%가 다 작성하셨대요. 그렇죠. 이거 안 해주면 상환율을 안 해줄 거니까 다 작성하셨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참석자들은요,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을 밝혔다. 무슨 얘기냐면 2029월까지 상환유예가 돼요. 상환유예 조치가 하도록 지금 은행권에서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율협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용차주와 협의하여, 그죠? 여러분이에요. 이용차주가 여러분입니다.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수정. 이게 팩트입니다. 보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 진짜 막 지금 안 돼. 나 상환이 안 되시는. 당장 갚으라고 하는데 난 안 돼. 그러면 일단은 정부는요. 수정 보완 가능하게끔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가셔서 나 상환계획서 다시 한번 작성하고 싶다. 나 지금 너무 못 갚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상환계획서를 다시 쓰고 싶다. 그래서 2028년 9월까지 뭐예요?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번개 쳤어요. 소리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나요? 예, 빵 소리.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날이 난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이 방송 중에 갑자기 지금이 10시 14분이에요. 이게 밤 10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정이 진짜 이 늦은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번개 쳐갖고. 죄송합니다. 흐름이 끊겼어. 번개 때문에. 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수정 보완할 것을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환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문 하나만 더 보고 올게요. 자, 오늘 같이 나왔던 공문이에요. 오늘 좀 오후 늦게 나왔던 얘기인데 보세요. 만기연자 상환유예 관련 Q&A 이렇게 나오죠. 저기서 만기연자 상환유예는 5차례 연장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이행 중으로 만기연장은요. 이거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미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025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요거요.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 이용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이런 안내 받으셨어요?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 가능한 거? 거치기간 더 부여되는 거 안내 받으셨나요? 모르셨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용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수정되느냐 이거죠. 난 몰랐는데. 그러면 나 지금 상환유예 당장 갚으라 그러는데 이거 유예가 되나? 잘 보세요. 쭉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시. 이거 공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공문에. 또한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별표 5개 칠게요. 뭐래요? 새롭게 이미 작성했단 말이에요. 작성했어요. 여러분 상환계획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상환이 어려워졌어요.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하여 상환계획서를 뭐래요? 재작성 별표 5개. 재작성할 수도? 할 수도 있음. 이게 좀 아쉬워. 할 수도 있음. 그죠? 중요한 건 재작성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여러분 어려우세요? 은행 한번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가셔갖고 상환계획서 다시 한번 쓰고 싶다. 나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럼 아마 거기서 그럴 거예요.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어제 지금 공문에 보면 금융위 발표에 의하면 거기에 분명히 공문에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 논의하여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나는 그럼 논의 자체도 못하냐. 나 논의하고 싶다. 논의하여. 이게 여러분께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논의잖아요. 금융회사가 받아줘야 됩니다. 논의를 해줘야 되겠죠. 거기서 거부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할 수는 있잖아요. 논의해볼 수는 있잖아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차주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밤 10시 18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빨리 쉬고 싶어요. 저 오늘 6시까지 경희대에서 강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정가족님들 중에서 아실 거예요. 6시까지 강의하고요. 저녁 너무 늦게 먹을까봐 학교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일하고 이러느라고. 근데 이 기사가 딱 떴는데 와 이건 뭐지? 이런 거예요. 공문 보니까 막 이런 내용인데 마치 막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롭게 금융회사 논의하여 상환계획 가능하네? 재작성할 수도 있다고 나오네? 그러면 지금 어려우신 분들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은행 가서 얘기해 볼 만한 거죠. 아니 효과가 아주 극적이네 아주. 그죠? 얘기해 볼 만하죠. 그때 번개가 빵. 효과가 아주 효과음이 아주 극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진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제가 애정이 없으면 이거 찾아내겠습니까, 제가? 아무도 신문기사에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찾아서 빨간 글씨 치면서 의미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은행과 얘기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묻히겠지만, 공문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서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 진짜 너무 어렵다. 이 공문에 보면 이렇게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또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진짜 너무 어려서 못 갚습니다. 상한유예 좀 더 길게 해주세요. 공문 보면 최대 60개월까지 된다고 하던데 60개월은 5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사에 5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지금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네, 오늘 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정보였고요. 정말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 새롭게 금융회사 좀 논의해서 좀 이게 좀 60개월까지 좀 분할 상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논의를 재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좀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지금 밤 10시 26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늦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찍어도 돼요. 저 솔직히 오늘 6시까지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의했죠. 일했죠. 밥 끼니를 못 챙겨 먹을까봐 아예 학교 식당 가갖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와갖고 여러분 위해서 이 정보 영상 찍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밤 10시까지 넘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소상공인 분들 상환 막 돌아오잖아요. 지금 상환 압박 들어오는데 막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제가 밤 10시가 뭡니까? 밤 11시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죠. 제가 왜 이 영상 찍는지 아시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위해서 공문 보면서 연구하고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정을 왜 했다 그랬죠? 정보의 비대칭성. 아시는 분들만 지원금 받아가고, 우리 시니어분들이라든지 정보가 느리신 분들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너무 숭고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땀을 흘리나요?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챙겨드립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이 모르세요? 제가 공문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야,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난 지금 되게 외로운데. 난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알아줘요. 이 채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같은 고민이잖아요. 사실 여기에 모인 분들 다 같은 고민이고, 같은 상황에, 같은 어려움에, 같은 기쁨, 같은 희노애락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정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나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나쁜 생각 가지신 분들 계세요? 절대 그 나쁜 생각 버리십시오. 행동에 옮기지 마시고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예요. 아니,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밤 10시 지금 반 됐네, 반. 아이고, 피곤해. 예?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죠. 예. 웃었으면 좋겠어요.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해봐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여정 모임이 있었잖아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한 대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반쪽이 됐대요. 처음에 봤을 때랑 영상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이게 점점 더 아니,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안색이 안 좋다고 막 이러시면서. 왜냐면 매일 영상을 찍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괜찮습니다. 건강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요, 여러분이 더 걱정돼요. 우리 서로 걱정해 주는 사이다. 아유, 좋네요. 예. 지금 상황을 앞두신 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럴까. 막 은행에선 독촉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럴까. 예.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그죠? 만기 연장이 됐다 그러지만 또 아니신 분도 태반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은 저 걱정하고. 예, 참 좋네요. 예. 계속 좋은 정보만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실 거죠? 자,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구호 있죠? 자,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